6년 전 경남 밀양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던 일 기억하시죠?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한전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돈만 앞세운 전략이라서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옷을 벗고 저항하는 할머니들. 목에 맨 쇠사슬을 경찰들이 절단기로 끊어냅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10년에 걸친 갈등으로 주민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전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송전선로 장소 선정 과정부터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되고 있을까? 2년 뒤 한전은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를 추진합니다. 울진, 봉화, 평창, 양평 등 지나가는 시군이 10곳, 송전탑만 440개인 230km 길이의 동서횡단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소문으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위원회에 누가 마을 대표로 참여했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외부 사람들 알려줘서 군청에다 확인하니까 경과지가 다 정해졌대요. 그러면 주민도 모르고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경과지가 됐냐고. MBC가 확보한 한전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해 사장 지시로 수립된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특별 지원 계획에는 우선 합의한 마을에 추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송전탑이 준공되는 2025년 전까지 더 먼저 합의한 마을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합의금이 2억 5천만 원 수준인 마을이 일찍 합의하면 매년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합의금이 10억 원을 넘는 마을은 매년 5천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습니다. 한전은 먼저 합의하면 피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고 인식을 개선해 조기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제는 송전탑이 적게 설치되는 마을, 송전탑에서 좀 더 떨어져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마을부터 합의를 유도하는 일종의 포위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경과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하고는 접촉 안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접촉해서 마을별로 하죠.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5억 준대, 8억 준대. 당장 78개의 송전탑이 들어서는 강원도 평창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계획대로라면 500kV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갈 예정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송전철탑 바로 앞으로 14개가 추가로 건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6개 마을 가운데 14곳이 합의를 했거나 추진 중인 반면 진조리와 지동리 등 2곳의 반대가 거셉니다. 진조리와 지동리는 송전탑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마을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들을 고립하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사업으로 채택했다. 한전이 기대한 대로 반대 주민들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키고 인근 마을의 합의 필요성이 전파될 수도 있지만 한전의 묘안이 과연 국책 사업을 위한 최선의 방식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